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 자소서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소서 공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걸 한 줄 한 줄 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읽어드리는 부분도 몇 부분 있겠지만 모든 자소서를 읽는 것보다는 여기서 제가 어떤 소재들을 엮어서 쓴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전 지금 연세대학교를 최종적으로 합격했으니까 연세대학교 4번문항을 사법문항은 연세대학교 사법문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법문항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했는데 어쨌든 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이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번 문항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3학년 때 경제를 썼거든요. 사회탐으로. 근데 경제 때 좀 흥미로운 수행평가를 했던 게 있어서 그걸 쓸까 하고 천자를 다 채워서 썼었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 좀 느낀 점 부분이랑 이런 게 막 잘 채워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좀 다른 소재들이랑도 엮고 싶었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 소재를 과감하게 버렸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쓴 소재는 과학이랑 패션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학년, 2학년 이렇게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을 썼는데 제가 고1 때 통합과학이랑 화학 1을 이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2 때는 물리 1을 문과인데도 들어야 약간 반강제로 수강을 했는데 제가 그때 물리를 1등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 쪽 부분에서 성장을 한 부분을 쓰고 싶었어요. 뭔가 융합형 인재이다. 그리고 난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서 그렇게 썼는데, 제가 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소재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 독서 활동 부분을 보다가 찾은 건데, 제가 고1 때 화학을 이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학 시간에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화학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이런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일단 학교 도서관에 가서 화학 쪽 책을 보는데, 그때 미술이랑 화학을 엮은 미술관에 간 화학자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 당시에도 의류학과를 가고 싶긴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의류랑 미술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책을 골라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행평가 하느라고 책 읽고 독후감 써서 냈는데, 그걸 자소서에 쓸 생각은 안 했었죠. 생기부 써야지 생각은 했었어도 자소서에 쓸 생각은 없었는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소서가 아니고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또 고1 때 통합과학 수행평가로 신소재 조사학이 있었어요. 신소재 관련 기사 조사학인가? 그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웰론이라는 신소재를 조사했었다 이렇게 그게 생기부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생기부에 써 있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게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제 컴퓨터에 그 신소재를 조사를 했던 걸. 그래서 그걸 또 엮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1번 문항 그렇게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제가 그 1번 문항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고등학교에 입학해 접한 과학 과목의 용어와 원리는 제게 생소했고 통합과학과 화학 1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딱 제 어려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관련 도서를 찾던 중 미술관에 간 화학자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얀 반 에이크의 작품 아르놀피니의 결혼은 당시 보기 드물던 사실적 묘사가 물감에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제가 책을 읽고 배운 점을 제시를 했어요.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인 아마인유를 사용해 정교한 붓질이 가능해져 사실적 묘사의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화학 지식을 전혀 다른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문단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학에 원래 관심이 없고 힘들어했지만 이런 화학과 다른 영역을 엮은 거에서 제가 흥미를 가졌다는 걸 제시를 했고요. 이제 다음 문단은 시작할게요. 이후 통합과학 과제 신소재 조사하기에서 평소 관심이 있던 의류에 쓰이는 신소재를 조사하던 중 웰론이라는 신소재가 패딩에 동물털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웰론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특수 가공한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 원리를 활용한 신소재가 사회 이슈인 동물 보호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평소 좋아하던 사회 과목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을 자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은 낯설기만 하던 화학이 관심 분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함께 과학을 알아야 다른 분야의 지식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점차 과학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과 후 과학반에 가입하여 이게 그 8, 9교시 그쯤에 하던 보충 시간에 하던 과학 수업을 제가 했었어서 그게 생기부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썼어요. 방과 후 과학반에 가입하여 광섬유의 원리를 추론하는 전반사 실험 등 다양한 실험에 참여하여 과학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화학과 통합과학 성적을 향상시켰어요. 1학기 때 둘 다 3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 둘 다 2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어쨌든 2학년 때 인문계임에도 물리원을 수강하며 다양한 공식과 이론 학습에서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심화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과서 개념을 참고해 지식을 발전시켰고 실생활에 그 사례를 적용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제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연계 학우들을 찾아가 물어보거나 교과 담당 선생님께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고 결국 물리원에서는 최우수 등급 1등급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까 여기 위에서 자연계 학우가 그냥 이과 친구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글을 써야 되니까 자연계 학우라고 썼고 어쨌든 제가 문과임에도 과학 공부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리고 다른 의류학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의류학과랑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는 일반 화학을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학 이런 걸 썼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와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이 됩니다. 1500자 이내 이렇게 써있는데 원래 교외 활동을 쓰려고 했지만 약간 교내 활동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그 소재는 버렸고요. 그리고 3개 이내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저 처음에 3개를 쓰려고 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3개를 쓰면 그만큼 약간 그 소재에 대한 설명이 좀 얕아지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2개로 썼고요. 일단 2번 문항은 이렇게 1번 문항처럼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썼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크게 2개 소재를 썼다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소재는 제가 2학년 때 학교 축제 때 하던 패션쇼 스태프에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패션쇼 스탬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번 문항에서 첫 번째 소재로 썼고 그리고 두 번째 소재는 제가 2, 3학년 때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발표나 그런 관심을 많이 표한 게 생기부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 관해서 두 번째 소재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패션쇼도 제가 어떤 책이랑 좀 엮었어요. 1번 문항에서도 제가 책이랑 엮었잖아요. 2번 문항에서도 그 패션쇼 얘기를 책이랑 같이 엮었는데 제가 1학년 말에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독서 부분에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라는 책을 생기부에 올려놨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같이 엮었었는데 일단 앞에 부분 조금 읽어드리자면 1학년 말 책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를 읽고 옷의 디자인뿐 아니라 색감, 재질 등을 통해 극 상황과 인물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에 관련 활동을 찾던 중 2학년 때 학교 축제 패션쇼에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패션 스태프를 하면서 어떤 무대에서 어떤 연출을 했고 막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시켰고 이런 걸 썼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느낀 점 부분에서는 느낀 점 부분도 이런 패션쇼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게 이제 이 첫 번째 소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재,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썼다고 했는데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쓴 이 두 번째 소재가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썼어요. 일단 여기는 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소재입니다.
2번 문항의 두 번째 소재. 2학년 때 교내 소논문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로 패션을 보다 학문적으로 접하고 싶어서 다양한 패션 이슈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패스트 패션이라는 개념을 접했는데 이것이 환경 오염의 원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의류 폐기물과 화학 섬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고 학생 신분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저희 동아리 유일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헌옷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헌옷 모으기 캠페인은 제가 주로 했다기보다는 원래 저희 동아리에서 계획되어 있던 활동이었는데 좀 그런 연관성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했었던 활동이어서 이렇게 적었고요. 동아리 유일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헌옷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원 낭비에 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고, 그 느낀 점 부분에서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조사 및 캠페인 후 환경과 패션의 공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패션이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학년 때는 추가로 업사이클링, 슬로우 패션 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를 조사하고 패션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훗날 패션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고 패션을 바르게 공부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이번 문항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들어왔어요. 3학년 때 추가로 업사이클링, 슬로우 패션 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를 조사했다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 국어 수능 특강에 그런 게 있었어요. 패스트 패션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신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특에 있는 비문학 지문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문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지문을 아주 고민 없이 골라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슬로우 패션이랑 업사이클링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같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게 또 생기부에 세특에 썼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다 쓴 거고요. 그리고 패션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칼럼을 작성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했는데 그것은 저의 프랑스어 시간에 제가 프랑스어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처음에 제가 제 프랑스 브랜드 중에 관심 있는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칼럼을 써서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혹시 생기부에 써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선생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제가 써서 내서 이게 또 생기부에 들어갔었는데 그걸 또 여기다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문항의 두 번째 소재에 굉장히 많은 활동이 들어갔어요. 일단 소논문 대회에 참여했던 거. 근데 그거 상을 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패스트 패션에 관해서 쓴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던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지식을 얻고 공부를 했으니까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쓴 거고요. 네, 그리고 소논문 대회에 참여했던 걸 썼고 그리고 또 동아리에서 캠페인 진행했던 걸 했고 그리고 또 3학년 때 과목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도 썼고 그렇게 해서 이번 문항의 두 가지 소재 이렇게 크게 나눴지만 그 안에도 조금씩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주제를 하더라도 다른 학년에서 했던 거나 그런 걸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하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항인데요. 3번 문항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인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3번 문항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말하지만 1, 2번 문항에 비해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큰 노력과 시간을 쏟진 않았던 것 같아요. 3번 문항에. 하지만 그래도 3번 문항 천자를 채워야겠죠? 여기도 저는 여기는 한 3분의 2 정도를 좀 과정을 쓰고 3분의 1 정도를 마지막에 제 느낀 점을 썼는데 그냥 많이들 쓸걸요. 뭐 합창대회, 체육대회 이런 거에서 막 협력을 했고 뭐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했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저도 그래서 합창대회 때 있었던 일을 썼는데 위에 과정은 사실 굳이 읽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느낀 점 부분에서 어떻게 썼는지 조금 읽어드리자면
단체 활동에서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강요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의견을 정리해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향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수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부들과 만들어낸 하나의 값진 결과물인 합창대의 무대를 통해 합동심과 단합이라는 다른 소중한 가치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문항을 무난하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은 그냥 좀 많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었던 일 중에 좀 이렇게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걸 쓸만한 게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4번 문항을 얘기를 해볼게요. 연세대학교 4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500자 이내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는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의류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랑 그런 것도 정말 진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입기 시작한 중학생 때부터 다니던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 교복에도 관심이 많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히 교복에 많이 쓰이는 체크 무늬가 궁금해 체크의 색조합, 체크 무늬의 종류들을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치마 주름이나 넥타이 원단, 색상 혹은 패턴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가 교복의 전체적인 어울림에 기여한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직접 교복을 디자인하고 싶어져 의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과 함께 패션계로 진로 방향을 설정했고 패션 관련 독서를 하며 패션과 관련된 직업이 디자이너 이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의류 쪽으로 진로를 정했던 이유와 제가 패션 관련 독서를 많이 한 걸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교복에 관심이 많았어서 좀 의류에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복 디자이너 아니면 한복 약간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에서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서 의류 쪽으로 처음에 정했지만 이제 나중에 의류 쪽에 대해서 하면서 뭔가 좀 더 알아보면서 조금 더 생각이 바뀐 게 맞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의류 쪽으로 설정하게 된 계기를 일단 여기다 설명을 써줬어요. 네, 그리고 패션 관련 독서를 많이 한 건 맞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관련 독서를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언급을 하고 싶어서 또 언급을 해줍니다. 관련 분야 탐색을 위해 다수의 도서를 통해 폭넓게 탐색하며 깨달은 점은 제가 어떤 직업이든 패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면이 아닌 여러 측면에서 패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교과 과목들을 학습할 때 교과 내용을 패션과 연계시켜보며 패션 관련 지식을 다방면에서 걸쳐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수학 UCC 제작에서 수학 원리 공부와 함께 수학나라의 앨리스라는 컨셉에서 각 역할에 맞는 옷을 코디해주며 패션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시간에는 합리적 패션 소비에 대해 분석하고 지리 시간에는 기후 단원을 배울 때 그 지역 기후와 환경에 알맞은 옷은 어떤 옷일지 생각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시간에 프랑스 문화에 대해 배울 때는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에 대해 직접 조사하며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한 문단이었고요. 다음 문단. 또한 이런 학문적인 측면으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춤추는 것을 좋아해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춤 연습을 하곤 했던 저는 틈틈이 준비한 춤을 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보였는데 이때 마치 K-팝을 이끄는 아이돌의 코디네이터가 된 것처럼 무대 의상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먼저 곡 분위기에 어울리는 옷의 색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연습 중 춤 동작에 방해가 될 만한 요인을 염두에 두었다가 의상을 고를 때 이 점에 유의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대에서 옷이 춤 동작에 방해되는 문제는 없었고 곡에 어울리는 의상과 액세서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문단이 끝났습니다. 또 마지막 문단. 학년이 올라갈수록 패션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했고 패션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깨달았고 이와 관련된 탐구를 하며 친환경 패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에 생기부 영상에서 말했죠. 3학년 때 진로가 친환경 패션 전문가라고 썼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걸 또 여기서 언급을 해줬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서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화학섬유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의류 제작을 배우면서 직접 천을 재단하며 버려지는 옷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패션과 환경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하게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친환경 패션 전문가가 되어 연세대학교의 위상을 더욱 널리 떨치고 싶습니다. 라고 끝냈어요. 어때요? 뽑고 싶나요? 어쨌든 엄청난 포부가 있었네요. 이렇게 엄청난 저의 포부를 고3 당시에 저의 포부를 이렇게 자소에 담아냈고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부분은 읽어드리고 뭔가 건너뛸 부분은 건너뛰었는데 의류학과나 의상학과 희망하는 분들이 사실 정보 많이 없잖아요. 그쵸? 저도 정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라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의류학과나 의상학과 희망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 후배들도 저 똑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학종 준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후배들도 이거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소서 영상은 저번 1편이랑 이번 2편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